요번 영상은 이제 카스투 뉴비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플레이 버튼을 이제 눌러보면은 프라임 활성화가 돼 있죠. 진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프라임이 없을 거예요. 2만원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22,000원인가? 그걸 사면은 뭐 프리미어랑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간 보상을 줍니다. 근데 결국은 이 게임은 경쟁적인 이제 걸 즐기려고 프라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FPS 게임을 경쟁적으로 뭔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게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프라임을 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주간 보상. 네, 요거를 얻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언제 사면 좋냐, 프라임을. 새로운 상자가 나왔을 때.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 스킨 관련된 업데이트가 됐다. 그럼 그때 이제 한번 빨아먹고 운 좋으면은 이제 프라임 계정비보다 더 벌 수 있어요. 네. 그런 게임이에요. 왜 이제 매치메이킹에 있는 다른 이런 모드들이 쓸모가 없냐? 이제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보면 알겠지만 프리미어가 됐든 경쟁이 됐든 뭐 윙맨이 됐든 캐주얼이 됐든 데스매치가 됐든 무기 레이스가 됐든 타란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카스2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중국 사설 서버를 가서 상위권에 들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비가 그걸 바라본다 하면은 일단 프라임을 샀어. 프라임을 샀는데 매치메이킹에 있는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게 다 핵쟁이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새끼들도 엄청 많고 답이 없어요. 프리미어 보면은 이제 3만 점 이상은 그냥 핵쟁이라 생각하면 돼요. 다. 순위표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순위표 나왔거든요. 왜 안 나오냐면은 하도 사람들이 저격해가지고 야 순위표 저 3만 점 이상인 사람들 다 핵 쓰는 거 뻔히 데모로 보면 아는데 왜 밴 안 먹냐. 이런 얘기가 한국에서는 사실은 안 나와요. 왜냐면 안 하기 때문에. 해외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이제 안 나오게 이렇게 바꾼 거죠. 아니 프리미어 1등이 핵쟁이다. 그러니까 핵 인증 마크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게임 보면은 이제 그래도 관리를 하잖아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없습니다.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긴 해. 안 하는 건 아니야. 밴을 먹여. 근데 엄청 느려요.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이 사설 서버가 많기 때문에 사설 서버의 랭킹을 주로 이제 인정합니다. 근데 한국 서버는 없어요. 한국 사설 서버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뭐 중국 플랫폼에서 이제 하는 B5인가 있는데 그거 사람들 안 합니다. 매치메이킹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그냥 망한 거예요. 매치메이킹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어찌됐든 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플랫폼, 중국 서버 가서 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경쟁적으로 이 게임을 하려면은 뭐 완미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뉴비분들한테 이 FPS 게임 중에 카스라는 게임을 할 때 경쟁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 싶으면은 중국 사설 서버 하는 거 말고 없어요. 아니면은 아예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그 서비스하는 이 아무래도 네트워크 환경 핑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가서 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은 경쟁적인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데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몽골 아니면 중국. 뭐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프로 지망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런 데서 증명을 하는 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죠. 일단은 한국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제 한국어, 중국어, 뭐 일본어, 뭐 영어 다 잘합니다. 근데 여권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원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19살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를 준비하려면은 15살이나 아니 뭐 14살 어렸을 때부터 하는 애들이 와서 뭉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모든 이제 스포츠가 다 그렇겠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는 대회들도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이제 동호회 느낌이죠. 동호회 느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막 뭔가 엄청 대단한 걸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뭐 다 발로란트다 아니면 뭐 쟁쟁한 이제 기회가 더 좋고 이제 생태계가 더 좋은 그런 데가 많아요. 뭐 오버워치 아무리 망했다 하지만 오버워치 프로 준비하는 사람 분명히 있고요. 차라리 발로란트, 차라리 배그 뭐 이렇습니다. FPS 게임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 게임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냐면은 일단 저는 추천하는 게 경쟁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환경을 구축한다 해도 돈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 이제 뭐 발로란트나 오버워치나 뭐 배그나 이런 걸 버리고 이 카스투라는 게임을 e스포츠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하는 애들을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뭐 중국 서버를 가서 해야 되는데 민증이 없으면은 못한다 뭐 이거예요. 결국은 중국 가서 어렸을 때부터 중국 가서 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으면은 하시면 됩니다. 네, 좀 말리지 않아요. 뭐 애초에 그렇게 말릴 사람도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은 해야죠. 네. 근데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들이 뭐냐 이제 실질적인 이득을 따지는 사람들 이 주간 케어 패키지 요거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의미 없습니다. 그 요거랑 이제 요게 있죠. 패스, 무기고, 아머리 패스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쟁적인 요소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이 프라임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상점에 이제 일주일마다 이 상자를 줍니다. 상자나 이제 랜덤한 스킨을 주는데 이 랜덤한 스킨이 뭐 칼이 뜨는 경우가 없어요. 비싼 스킨이 있고 싼 스킨이 있고 막 이런데 막 이걸로 돈을 벌려면은 사실은 쉽지 않죠 이것도. 왜냐하면은 다른 RPG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 쌀먹을 하잖아요. 그럼 시간당 얼마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일주일에 한 번 상자 뜨는 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스킨 업데이트가 됐다. 그러면은 무조건 합니다. 계정 산 사람들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신규 상자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자 얻어서 팔고, 그럼 2만원 할 때도 있고, 운 좋으면 3, 4만원 벌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유입이 잠깐 생기고, 또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근데 이제 밸브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무기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2만원인가? 하나에? 사면 40개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서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요. 웃긴 게 사설 서버 가서 게임을 하면은 이 별을 못 얻습니다. 존나 웃기죠. 이걸로 이제 어떻게 돈을 버냐면은
여기서 이제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면은 그걸 삽니다. 막 사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걸 팔아요. 바로 최저가가 됐든 뭐가 됐든 호가에 팝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어요. 아니면은 뭐 아예 다 이제 케이스에 다 올인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다 사면 한 10몇만 원 하거든요. 12만 원인가? 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별이 200개 정도 쌓여요. 10 얼마 지르면.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떨 때 미리 바꿔놓고 별로 이런 거 다 이제 해서 바꿔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득이 됩니다. 이득 볼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 별을 채워서 이걸 바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스킨이 과연 그만한 이제 가격대가 형성될 건가 안 될 건가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 XP가 경험치 얻는 거죠.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이게 추가되고 사라지고 이 기간이 굉장히 텀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게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뽑으니까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다가 나중에 단종될 때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런 타이밍을 잘 읽어가지고 뭐 돈 버는 거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막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제가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게임 해가지고 이 별을 얼마나 얻을 수 있냐. 한 2, 3일 동안 진짜 계속 돌리잖아요. 계속 게임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200개 채울 수 있어요. 2, 3일 동안 계속 하면. 3일 동안 계속 한다는 가정하에 해봅시다. 그러면은 30일이니까 이제 한 달에 대략 한 2,000개가, 예, 2,000개죠. 네, 2,000개 정도 별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0개 모은 거를 이제 어느 데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별로 추천하진 않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스킨이 나왔을 때 컬렉터들이 비싼 값에 살만한 스킨이 뜬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딱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쌀먹은 솔직히 말해서 시급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잘하면 계속 게임하고 이러면. 근데 이 게임은 구조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도 해요. 왜 하냐? 우리나라는 사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게 안 됩니다. 쌀먹하는 게 이 게임으로. 근데 다른 나라 게임에서는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환율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이거의 주 소비층이 결국은 유럽이에요. 유럽이랑 이제 미국이랑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거죠. 메이플랜드도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구글 계정으로 복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급이 더 좋으니까 다른 나라 시급보다 더 좋으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면은 그렇게 떠요. 붐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뭐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례가 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그 균형이 안 맞춰진다 싶으면은 또 못하는 거죠. 예. 항상 그래 왔어요 게임이라는 게. 암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버는데 이 게임은 그런 게 좀 많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은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카스가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뉴비가 할 거는 딱 이거예요. 그냥 일주일마다 상자 먹기 끝.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러니까 길게 보는 거예요. 한 10년을 보세요. 10년 동안 뭐 업데이트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십시오. 그러면 업데이트 했네. 그때 상자
퀘스트도 캐야지 하면서 캐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득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뭐 아머리 패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하고 막 하면은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진짜 상자 쌀먹하는 거 아니면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게임. 그거 말고 할 게 없어. 아니면 이 게임에 대한 재미를 찾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5대5 매치, 프리미어나 경쟁, 요 두 가지죠. 캐주얼은 뭐 사람이 많으니까 요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콘텐츠가. 근데 그런 거 말고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이 창작마당입니다. 창작마당 맵. 창작마당 맵. 제가 맵을 요즘에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사실은 안 됩니다. 맵 만드는 게 시간 대비 뭐 그런 거 대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상자 쌀먹을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창작마당 맵을 만들고 스킨을 만들어서 잘 만들면은 돈이 돼요. 돈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개발을 어느 정도 해봤다라는 가정하에 하면은 뭐 쉬울 수 있어요. 만드는 게. 근데 이게 결국은 경쟁이에요. 맵을 하나 만들어서 맵이나 스킨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야 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껴야 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창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딴 데 가서 뭘 해도 성공해. 진짜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가. 맵이 됐든지 스킨이 됐든지.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사실 카스 유튜버 보면은 콘텐츠적인 면에서 그런 창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네. 해외는 되게 경쟁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 수입원이 아니에요. 주 수입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적으로도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게임 개발하는 사람 요즘에 개발자 취업 존나 어렵습니다. 요즘에 개발자 취업도 존나 어려운데 게임 개발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냥 딴 데 가는 게 낫죠. 진짜입니다. 너무 상황이 그렇게 장밋빛 정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가 막 엄청 오른다 해가지고 막 게임 업계 개발자들이 취업이 잘 돼가지고 막 엄청난 뭐 그런 게 생기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상자 주는 것도 그냥 이런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취미로 해라 이 정도예요. 진짜 막 돈을 뭐 얼마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달려드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거 플러스 다른 영역까지 그 업계 쪽으로 나갈 사람이면은 입문 단계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카스투 그 크리에이터 측면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FPS 게임을 보면 결국은 오버워치, 발로란트, 배그, 그 다음에 뭐 있냐 카스 온라인, 그 다음에 이거 카스2 이거 있잖아요. 근데 창작을 지원하는 게 넥슨, 카스 온라인, 스튜디오 모드, 그 다음에 오버워치 맵 만드는 거, 뭐 발로란트는 없죠. 아직 그 정도 그런 것까지 뿌릴 단계가 아니야. 자기들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발로란트는 약간 배태지가 불렀던 거지. 최근에 이제 사람들 조금 빠질라 하니까 업데이트 좀 하고
어그로 끌고 이러잖아요. 보면. 무슨 데모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옛날부터 데모 이지랄 했는데 씨발 안 하다가 지금 했잖아. 몇 년 전이지? 2년 전인가? 꼬라지가 이제 하는 꼬라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이런 창작 모드 또 지원한다고 나올걸요. 시간 지나면. 근데 롤은 그렇지 않죠? 롤은 그렇지 않죠? 왜 롤은 계속 잘 되잖아요. 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야. 게임사 입장에서 더 이 사람들을 더 장르를 넓힐 만한 그런 선택지를 제공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게임은 재밌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걸 지원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 FPS 게임은 장르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냥 커뮤니티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의 원동력에 의해서 이 굴러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발로란트나 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커뮤니티에서 만든 모드를 가지고 막 한 게 아니죠.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채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근데 이거는 커뮤니티 창작마당이나 이런 데서 얻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힘을 굴려야 됩니다. 밸브는. 넥슨도 솔직히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넥슨이나 밸브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가장 이제 한때 붐을 일으켰던 게 그 사물 뭐지? 술래잡기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사물 술래잡기. 그거 되게 재밌는데. 일단 CS2 한국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하는 뭐 서버가 애초에 제공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뭐 물론 만들려면 만들어서 하겠지만 글쎄. 그러니까 그 카스투 숨바꼭질의 그 감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서비스가 한국에서 종료됐잖아요. 그 러시아에서는 그 뭐 어디 가보면은 나옵니다. 예. 사설 서버 자기가 만들어서 하던데. 뭐 그런데 가서 하는 거 아니면은 이제 못하는 게임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왜 안 했겠어요? 카스투 왜 더 서비스 안 하겠어요? 뭐 빅시티 막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빅시티 했던 사람들이면 진짜 그건데. 암튼 그런 맵을 이 CS2에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애초에 맵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맵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기능적인 게임 로직이 막 다 오픈돼 있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게임사에서 우리가 너희들 창작하는데 범위를 약간 정해준 느낌이에요. 카스트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근데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일단 한국에 없어. 맵 만드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카스트 워크샵 툴로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제 구상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거 돈이 된다 안 된다고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재밌는 맵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 맵을 만든다 해서 이 게임이 막 갑자기 막 잘 되고 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얘기한 것들은 이 게임의 지금 환경이 어떻고 뭐 이제 경쟁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콘텐츠를 내가 다른 걸 즐길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부터 이제 매치메이킹 그리고 제가 만든 이 테스트 맵 요걸 가지고 한번 뭐 강의라기보단 그냥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이 작동을 한다 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